깊은 산속, 칠흑 같은 어둠. 검은색 SUV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남자 둘이 뒷좌석에서 청년을 끌어냈습니다. 청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도와달라는 외침도 불가능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남자들은 청년을 휠체어에 내던지듯 앉혔습니다. 거친 손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빼앗겼습니다. 지갑도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얼굴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일이라서.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테일라이트 불빛마저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청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채로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상도 못할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청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준혁, 27세. 차에서 내던져진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폐가 앞에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걷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하는 몸. 준혁은 휠체어를 필사적으로 밀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비를 피해야 했습니다. 폐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전기도 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새벽 4시 험악한 남자들이 방에 침입했습니다. 준혁을 휠체어째로 끌고 나갔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버렸습니다. 새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없애는 것.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가출로 신고하면 끝.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준혁은 주변을 뒤졌습니다.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역겨웠지만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손에서 더 많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손짓으로 애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도 어려워요. 문이 닫혔습니다. 두 번째 집, 노인이 나왔습니다. 말을 못하는구먼. 경찰서로 가보시오. 세 번째 집,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복지시설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준혁은 마을 보건소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말씀하세요. 준혁은 목을 가리켰습니다.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해했습니다. 보호자 동반하셔야 하는데요. 비용 문제도 있고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 배고픔이 극심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않는 채로. 셋째 날 아침, 준혁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 수조차 없었습니다. 탈수였습니다. 저체온이었습니다. 그는 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 뒤편에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경사가 급했습니다. 아래는 계곡이었습니다. 준혁은 휠체어를 경사 쪽으로 돌렸습니다. 조금만 밀면 굴러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통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바퀴를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목소리가 숲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등에 큰 광주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준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위험해요. 여자는 휠체어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준혁은 경사에서 멀어졌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요? 준혁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준혁의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피를 봤습니다. 젖은 옷을 봤습니다. 말 못하시는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언제부터? 준혁은 손가락으로 세개를 펼쳤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흘이나? 혼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급히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물통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세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셨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마시세요. 여자는 준혁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마셨습니다. 물통이 비었습니다. 여자는 광주리에서 삶은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준혁은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준혁은 고구마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한서영이에요. 여기 산에서 살아요. 서영은 준혁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름이 뭐예요? 준혁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박준혁? 준혁 씨,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준혁은 다시 땅바닥에 썼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요? 준혁은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서영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따라. 준혁은 뒤돌아봤습니다. 경사가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으려 했던 곳. 서영의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 약초들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준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냐? 산에서 발견했어요. 도와줘야 해요. 노인은 준혁을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떨리는 손. 안으로 들어오거라. 서영은 준혁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옷 갈아입어야 해요. 젖은 채로 있으면 더 안 좋아요. 서영은 마른 옷을 꺼냈습니다. 준혁을 도와 갈아입혔습니다. 준혁은 부끄러웠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누우세요. 준혁은 이불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서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곧 국 냄새가 났습니다. 서영이 죽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준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영이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서영은 준혁에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준혁은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죠?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서영은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이불이 느껴졌습니다.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물수건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얼굴부터 닦아요. 서영은 준혁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손을 닦아줬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따가웠지만 준혁은 참았습니다. 서영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죽 끓이셨어요. 먹어요. 아침 식사였습니다. 죽, 김치, 나물.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은 손으로 땅에 썼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왜요? 준혁은 더 쓰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요. 대신 여기 있어요. 몸 나을 때까지. 준혁은 서영을 봤습니다. 왜 이 낯선 여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혼자서 저 키우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돕고 싶어요. 준혁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매일 준혁을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겼습니다. 약을 발랐습니다. 방을 청소했습니다. 준혁의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손의 떨림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영이 물었습니다.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혁은 땅에 썼습니다. 사고. 15년 전. 걷지 못해요? 전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리치료는 받아봤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그만뒀다고 썼습니다. 다시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은 놀라서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은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의 사셨어요. 저도 조금 알아요. 한번 해봐요.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영이 준혁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시작해야죠. 서영은 준혁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여기 느껴져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서영은 준혁의 무릎을 굽혔습니다. 펴고 다시 굽혔습니다. 준혁은 지켜만 봤습니다. 자신의 다리였지만 남의 것 같았습니다. 근육이 많이 굳었어요. 매일 풀어줘야 해요. 서영은 기름을 데웠습니다. 준혁의 다리에 발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주물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서영의 이마에서, 준혁의 이마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해요.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서영은 준혁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좌절이 보였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15년 동안 안 쓴 다리예요. 시간이 걸려요.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열흘째 되는 날 서영이 준혁의 발목을 눌렀을 때였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조금. 왜요? 뭐가 있어요? 준혁은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서영은 다시 눌렀습니다. 여기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요?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다리에서 뭔가를 느낀 게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서영은 더 열심히 주물렀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이틀 후 종아리까지 감각이 왔습니다. 나흘 후 무릎까지, 일주일 후 허벅지까지. 이제 다음 단계예요. 서영은 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휠체어에서 준혁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다리에 힘 줘봐요. 준혁은 다리에 힘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꺾였습니다. 서영이 재빨리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15년 동안 안 썼으니까 당연해요. 다시 해봐요. 다시 일으켰습니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다시, 또다시. 10번째 시도. 준혁은 3초를 버텼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좋아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20번째 시도. 5초. 30번째. 10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서영의 부축을 받으며 30초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걸어볼까요? 서영은 준혁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준혁은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온몸의 무게가 한쪽 다리에 실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음 발. 준혁은 다른 발을 들었습니다.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생애 첫 걸음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영이 잡았습니다. 충분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혁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하지만 오늘은 움직였습니다. 네 걸음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요. 서영은 준혁의 휠체어를 밀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해봐요.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준혁은 서영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6걸음. 할아버지가 마루에서 지켜봤습니다. 잘하는구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서영이 물었습니다. 준혁 씨, 가족 정말 없어요?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땅에 썼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렸습니다. 서영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왜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썼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서영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는 쓸모없지 않아요. 매일 나아지고 있잖아요. 준혁은 서영을 봤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걸까요? 포기하지 마요. 걸을 수 있어요. 꼭 그날 저녁 서영은 준혁에게 종이와 연필을 줬습니다. 말 못해도 글은 쓸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써요. 준혁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서영이 읽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준혁은 계속 썼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서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도 죽고 싶었어요. 14살이었거든요. 서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으면 좋은 날도 온다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날도 온다고. 서영은 준혁을 봤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준혁 씨를 도울 수 있어서 제 인생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에게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니.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10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혼자서. 어느 날 오후 서영이 시장에서 신문을 사왔습니다. 준혁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태양건설 후계 구도 확정 단계. 박민우 상무 승진 임박.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 박준혁 씨의 동생 박민우 씨가 사실상 후계자로 죽었다고. 준혁은 신문을 구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은 종이에 휘갈겼습니다. 저예요. 여기 나온 박준혁이 저예요. 서영은 신문을 봤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태양건설 회장의 아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재벌가 아들이었어요? 다시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썼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서영은 한참을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준혁은 서영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종이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제 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갈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아직 10걸음밖에 못 걷는데. 준혁은 종이에 썼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제대로 해봐요. 다음 날부터 훈련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5시. 서영이 준혁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시작해요. 재활 시간이 2배가 됐습니다. 아침 2시간, 오후 2시간. 준혁은 땀을 쏟았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20걸음을 걸었습니다. 2주일 후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서영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계단 연습해요. 마루로 오르는 3개의 계단. 준혁은 지팡이를 짚고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온몸의 무게가 한쪽 다리에 실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힘내요. 두 번째 계단.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 번째 계단. 마침내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해냈어요. 서영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혼자서. 어느 날 저녁 서영과 준혁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은 종이에 썼습니다. 제 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복수예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정의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줄게요. 준혁은 놀라서 서영을 봤습니다. 혼자는 힘들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준혁은 재빨리 썼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 강해요.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서영이 마을에서 정장을 사왔습니다. 입어봐요. 준혁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멋있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말하는 연습도 해야 해요. 서영은 준혁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입만 열어도 돼요. 준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매일 해봐요. 매일 밤 서영과 준혁은 연습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연습. 준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큰 소리가. 사흘째 되는 날 희미한 말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서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지금 소리 냈어요. 다시 해봐요. 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서영은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도 서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혁은 종이에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서영이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준혁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준혁은 서영을 봤습니다. 이 여자에게 자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영도 준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종이에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영은 종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였습니다. 서영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함께 갈게요. 준혁과 서영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문 스크랩, 준혁이 쓴 종이들.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서영아, 이 사람 잘 지켜라. 네, 할아버지.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버린 곳으로.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낯설었습니다. 서영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 했습니다. 먼저 어디 가요? 준혁은 종이에 썼습니다. 변호사.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내렸습니다. 준혁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무슨 일로? 접수 직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준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준혁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준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태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요. 김태우는 준혁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영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앉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준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듬거렸지만 또박또박 버려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저를. 김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증거 없이는 찾아주십시오. 준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시 차량 기록, 통화 기록, 뭐든 제가 버려진 증거를.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요? 너무 짧은데. 일주일 후가 부회장 선임식입니다. 김태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나타나시겠다는 겁니까? 네. 김태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과 서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작은 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에 썼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 매일 아침 준혁은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왕복 50번. 지팡이 없이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서영은 준혁과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더 천천히, 또박또박.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좋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태훈이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통화 녹음, 위치 기록. 모두.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 김태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당시 차량입니다. 회사 차량이었고요. 블랙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준혁이 차에 실리는 장면, 산속에 버려지는 장면, 그리고 이게 서미경 여사와 기사의 통화 녹음입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준혁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서영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유기죄, 재산범죄, 선임식 당일까지 비밀로 하십시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틀이 남았습니다. 준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준혁은 서영을 봤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서영은 준혁을 안았습니다. 잘할 거예요. 저 믿어요. 하루 전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서영도 깨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 네. 후회 안 해요? 조용히 살 수도 있는데.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일 함께 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임식 날, 준혁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죠. 준혁과 서영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태양건설 본사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서영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도 꼭 잡았습니다. 태양건설 본사가 보였습니다. 높고 웅장한 빌딩. 차가 멈췄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영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본사 로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디로? 경비원이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 선임식장이 어디입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3층 대강당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떨려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딸랑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대강당 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지팡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당 문 앞. 준혁은 손을 뻗었습니다. 문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 서영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예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단상 위 박재민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은 걸었습니다. 강당 중앙 통로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저건 박준혁 도련님 아닌가? 살아있었어?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준혁은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박재민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준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박재민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디 있었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찾으셨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박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단상 위를 봤습니다. 서미경을 봤습니다. 어머니. 서미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
무슨, 어디 계셨냐고 물으시지 않으십니까? 준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버려진 곳에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재민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준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태양건설 회장의 장남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채로 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준혁은 가출했어요. 준혁은 서미경을 봤습니다. 가출이라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준혁이 손짓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준혁이 차에 실리는 장면, 산속에 버려지는 장면,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서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서미경이 외쳤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검증된 증거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통화 기록, 위치 추적. 모두 일치합니다. 박재민은 서미경을 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 한 겁니까? 서미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경찰이 곧 올 것입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서미경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제 자리를 되찾으러 박재민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혁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준혁은 서영을 봤습니다. 객석에 서 있는 서영을.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준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미경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유기죄, 재산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미경은 준혁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은 끌려갔습니다. 박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준혁은 동생을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당이 비었습니다. 박재민과 준혁만 남았습니다. 서영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혁아,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박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오거라. 내 자리가 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5년간 경영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은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준혁의 진심을 봤습니다. 한 달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준혁 상무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서영을 만났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축하해요.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준혁 씨가 해낸 거예요. 준혁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박재민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영 씨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군요. 박재민은 서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한 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재민은 진심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하고 싶으십니까? 준혁과 서영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산에서요. 박재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산에서요? 네.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박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꾸나. 2달 후, 준혁과 서영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박재민도 함께였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도, 회사 임원들도. 작은 버스 2대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서영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영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박재민이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처음 뵙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재민을 봤습니다. 자네가 그 아버지인가? 예, 그렇습니다. 아들 잘못 키웠네. 박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잘 자랐어. 우리 서영이 덕분이지.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박재민도 웃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단이 마련됐습니다. 꽃으로 장식됐습니다. 간소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물들였습니다. 준혁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단 앞에 섰습니다. 서영이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준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서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영이 단 앞에 섰습니다. 준혁과 마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살렸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이는 죽어가던 몸을, 서영이는 죽어가던 마음을 살렸지.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평생을 서로를 살리며 살 거라. 네.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입을 맞추거라. 준혁과 서영이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박재민이 할아버지와 술을 마셨습니다. 사돈,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자네 아들 아니라 우리 사위일세.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준혁과 서영만 남았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폐가에 가고 싶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달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폐가가 보였습니다. 준혁이 버려졌던 곳, 죽으려 했던 곳. 준혁은 폐가 앞에 섰습니다. 서영이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은 폐가를 받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서영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열심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폐가 앞에서, 달빛 아래에서. 다음 날 아침 준혁과 서영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가야 해요? 네. 일이 많이 밀렸습니다. 서영이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는 집에서 기다릴게요. 준혁은 서영에게 키스했습니다. 저녁에 봐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축하했습니다. 부회장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웃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오후, 박재민이 준혁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행복하냐?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박재민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저녁.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고생했어요. 씻고 오세요. 식사를 했습니다. 둘이서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새 프로젝트 기획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이요.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서영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예요. 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혁 씨, 네. 후회 안 해요? 조용히 살 수도 있었는데.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서영은 준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 후회 없어요. 준혁은 서영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 인생에 의미를 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인생은 없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다. 준혁은 서영을 더 꼭 안았습니다. 서영도 준혁을 안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준혁과 한서영의 진짜 인생이. 여러분, 준혁과 서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 남자와 그를 살린 한 여자의 사랑. 때로는 인생의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